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 첫 번째 1교시에는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우리 9월 7일인데 정보사이론 기본서 강좌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나 만약에 저의 이명신의 통합 정보사이론에 관련돼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따로 촬영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 첫 번째 강좌인 기본서 강좌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9월부터 해서 12월 달 이렇게 과정입니다. 이게 기본서 끝나는 건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작년에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해서 11월 달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좀 개강을 조금 늦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종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 좀 늘렸습니다. 왜 늘렸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받아봤겠지만 교재가 이제 전면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바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면 개정 수준으로 바꿨는데 작년에 11월 달 정도의 4차 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 이 파트가 너무 좀 11월 달 안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조금 좀 일찍 끝낸 측면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교재 내용도 좀 추가 내용도 많고 그래서 12월 달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완벽하게 좀 끝내는 측면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강좌의 특징은 기본서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딱 정보사이론 문제를 풀어봤을 때 물론 초시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재시생 그 이상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딱 그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딱 자기가 생각보다 공부하는 것 중에 기억이 안 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1년 동안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정보사이론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양이 방대하죠. 방대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 번 해독을 해서 결국에 자기가 눈에 익숙하게 만들면 어느 정도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막상 시험지를 딱 보면 생각보다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암기를 안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서 강의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개념도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고 나서 두 번째는 암기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기본서 강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따로 제가 복습 프린트를 준비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반복 연습에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이제 해 나갈 거고 교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교재가 정보사이론 같은 경우는 아까 방대한 양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600페이지가 넘거나 아니면 100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00페이지가 안 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명신의 통합정보사이론이라는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보다 얇다. 그러면 빠진 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를 컴팩트하게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출 내용도 다 반영해서 정말 딱딱 정리하는 것만 슬림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봤을 때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없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교재가 500페이지 정도가 돼야지 기본서를 회독하기가 더 편하고요. 더 중요한 건 암기하기도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서 강좌는 바로 이해와 암기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상당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사회의 1단원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본서 이렇게 시작할 때 막 OT 찍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목차를 잠깐 보시면 1단원부터 10단원으로 돼 있거든요. 오늘 1단원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1단원이 바로 정보사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로드맵을 제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보사회 이해에서 도대체 뭐를 배우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걸 배워요. 정보는 무엇이냐. 그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개념, 구체적인 개념, 그리고 또 이 개념을 정의를 내렸던 학자들, 그리고 기록.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배웠잖아. 그래서 증거 있는 정보, 당연히 기록한 것을 우리가 증거 있는 정보로 하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또 바라보는 관점, 이것도 역시 이 단원에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요것이 출제가 자주 되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제 수업의 기준은 2020년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2020년 전에 물론 2018년하고 2019년에 기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이전에 기출 문제 유형하고 2020년에 이후에 기출 유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 분석은 거의 대부분이 2020년 이후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교재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 총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어는 2020년 이전에도 출제가 종종 됐었고요. 그런데 2020년 이후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출제가 됐었죠. 특히 뭐 기록에 관련돼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뭐 정보의 관점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어는 정보의 다양성. 이제 정보의 개념을 정의를 내렸으면 정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역시 속성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유형. 최근에는 유형이 출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0년 전에도 출제가 종종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출제가 되는 거 보면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 단어는요. 이렇게 정보사의 의미. 정보사의 의미라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소단원 1단원과 2단원을 보면 정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개념인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있는 세상이 정보사회인데 이 정보사회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 사회냐, 이걸 공부하는 게 정보사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2020년 전에도 출제가 됐는데 이후에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5년까지 올해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보사회 1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수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페이지 14페이지 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자, 정보는 나와 있는데 이 정보를 공부할 때 우리는 보통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를 현대적인 용어로 좀 해석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리된 지식이 정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때 선배들한테 이번에 이 과목을 제가 듣고 있는데 중요한 정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정보 있어.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정보를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정보가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주로 그런 말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그 정보가 이 정보의 개념이 이제 어원부터 시작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를 쭉 나열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정보의 어원부터, 인포메이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어원이 언제부터? 자, 당연히 라틴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 라틴어에서는 인포로 마레. 자, 인포로 마레는 동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형이 인포로 마티오라는 명사형으로 됩니다. 각각의 뜻은 뭐냐? 요때는 이제 형태를 부여하다, 형성하다. 자, 틀을 만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명사형은 형성과 형상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좀 느낌이 그러지 않아요? 형태를 부여하다, 형성하다, 틀을 만들다. 약간의 종교적인 그 뉘앙스가 느끼지 않아요? 고대에서 중세로 가면서 이게 이렇게 교육과 가르침의 의미가 이제 가미가 되는 거죠. 맞죠? 틀을 만들다, 형성하다, 형태를 부여하다. 그러면 사람이 약간의 좀 뭐랄까 인성이 덜 되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약간의 인간다움으로 또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자, 그런 과정을 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당시에는 이제 교육과 가르침. 그래서 이렇게 개념에서 이런 개념도 추가되면서 쓰여져 왔다는 겁니다. 요거는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의 초기 버전입니다.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포메이션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발전이 되면 14세기 말 또는 15세기 이후, 우리 보통 15세기 이후가 뭐 근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현대적 의미의 정보라는 말이 요 15세기 또는 14세기 말부터 나온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과 사건 전달 등을 의미로 나타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사실과 사건을 전달해 준다. 뭐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의미가 있는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교재 다 나와 있어요. 교재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그 밑에 교재 참고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걸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 보면 뭐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중에서 요거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자이퍼트라는 그 사람이 좀 나와 있어요. 중간에 자이퍼트 나와 있죠. 이 자이퍼트라는 사람이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요 자료를 뭐 간단하게 해석해 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형성하고 질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 글을 읽어도 되고 당연히 읽어야죠. 그리고 옆에다가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4페이지 중간에 정보라는 그 용어 설명은 각 분야에서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렇게 전송되는 신호 연속체가 정보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교재에 찾아서 색깔 칠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강도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언급하는 정의입니다. 이쪽 공학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정의를 조금 이제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사회과학에서는 이거를 인간 사회에서 전달되는 기호와 의미 체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찾아서 색깔 칠해주면 되고요. 경제 경영에서도 역시 자료를 조직화하거나 처리해서 전달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정보는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보면은 자, 미리 그냥 제가 올려주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 정보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을 각각의 정의를 내리는데 자, 자료란 우리가 보통 데이터인데요. 정보의 원료로서 현실 세계에서 관찰 및 측정을 통해 수집한 단순한 사실이나 그 값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팩트들이 있잖아. 사실이 있잖아. 그 사실이 바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된다? 기호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이거는 써줄까요? 자연과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록을 모아둔 것이 바로 자, 자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팩트를 가지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록할 때는 뭐 숫자로 기록해도 되고 문자로 기록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반면에 정보는 뭘까? 정보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정보는 인포메이션 써 있는데 어떻게 될까? 자료,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여 의미 있는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수동적 성격으로 특정인에게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자료를 가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야 그냥. 방금 전에 우리가 데이터가 그 팩트를 뭐 기호화시킨 거, 그래서 기록한 거다. 그게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우리가
정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GWP 공무원 학원이 특히 정보직 뭐 사실 올해 1차 합격자들 엄청 많이 배출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학원이 뭐 배출하는 뭐 정보직 관련된 배출자가 1차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학원에 와서 확인하시면 돼요. 다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자료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자, 합격자가 나오고 1차 합격자 명단이 있잖아. 근데 그 명단은 각각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몇 점 몇 점 써놨을 거 아니야. 국가가 관리하는 그건 뭐 자료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GW 학원이 엄청나게 작년보다 많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뭐 100% 신청했습니다. 200%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 홍보를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하게 사용하면 그게 바로 정보다.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각각의 별표를 쳐줄까요? 추동적 성격, 자, 특정인,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다음에 개념이 지식인데요. 지식은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야? 그 정보가 점점점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지식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또 들어주면 GWP 군무원 학원이 군무원 정보직의 합격자가 엄청 많아졌다. 몇 명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몇 프로 이제 신장했다. 그렇게 이제 홍보를 했어. 그런데 그게 매년 그런 신장률과 그리고 합격자 배출자가 계속 많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뭐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GWP 군무원에서 정보직을 준비해 보자.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이 될 거다. 그런 또 신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그건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식은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비슷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항상적인 의미, 그거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오면 정보직을 여기서 준비하면 합격한다. 그게 항상적 의미가 있다 하면 그건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뭐 엄한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직접 오셔서 관리 받으시고 수업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거를 능동적 성격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포인트는 항상적 의미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능동적 성격. 자,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어떠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 견해는 뭐 맥도너부터 나와 있는데 요게 200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는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출제가 간혹씩 됐거든요. 뭐 2019년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 안 나오니까 공부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게 이제 컴팩트한 그 교재인데 그 500페이지가 안 되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달달달 기억하면 충분히 승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줄이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마지노선이 마지노선. 자, 그래서 맥도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데이터, 정보, 뭐 지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좀 약간 큰 개념으로 보면서 얘기했는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데이터, 정보, 지식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각각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밑줄만 쳐볼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특별한 의미나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의 메시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공부했던 맥락이 좀 비슷하죠. 이게 정보사회로는 처음에는 들을 때는 이게 뭐지라고 하지만 점점점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첫 번째 강의를 들어서 나 이거 파트 들어서 이거 어려워 뭐 난 이해가 잘 안 돼 그렇게 막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선배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뭐 여러분들 그 뭐 사이트 뭐 이렇게 군무원 사이트 같은데 물어보셔도 돼요. 그대로 다 대답해요. 선배들도. 그러니까 그거에 조급하지 말고 차근차근 복습 위주로 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가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 상태가 정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편적인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가치 판단의 결과물을
자,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사람은 얘기하더라. 자, 그다음에 이어서 패널이라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 데이터를 뭐라고 그래? 사실을, 팩트를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한 것을 바로 데이터 자료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는 특정 목적에 따라 유용하게 선별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약간의 조금 표현을 다를 뿐이지 사실 어때요? 비슷하지 않나요? 조금씩 약간 뭐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꿔서 쓰는 건데 맥락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자, 인간이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한다. 지식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식은 단순히 알려지는 것이 아닌 인간의 사고와 목적에 기반한 의미 형성의 산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히 알려진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그거를 검증과 평가와 적용을 통해서 축적된 결과가 바로 이렇게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의미와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써주면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써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큐블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큐블러도 역시 마찬가지 데이터, 정보, 지식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부호해야 되며 그 자체로는 의미나 가치가 크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비처리 상태의 재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정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단순한 데이터 몸이 아니라 체계적 의미를 구성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축적의 결과가 바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좀 어때요? 아까 말한 대로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정보와 지식의 차이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재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도 되는데 벨과 맥클럽과 테스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맥클럽은 계속 나오는 사람이니까 별표 치고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습을 제가 표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쓰는 거 아닙니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쓰고 싶으면 이걸 다 쓰면 팔이 아프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1주차 강의 후기를 올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할까봐 이런 자료를 올릴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요 빈칸에 있는 거는 적어주셔야죠. 자, 자료는 뭐라 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일정한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기호로 표현한 것, 그리고 바로 자, 가공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정보는 자료 처리. 자, 말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이고 특정인에게 특정한 경우 한해서 어떻게 된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그게 이제 정보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여 의미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수동적 성격이 정보다. 그래서 이미 알려지는 것. 그게 이제 정보죠.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누누이 뭐 예를 많이 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 휴가를 얻었어. 이제 강원도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강원도 놀러 갈 때 여행 계획을 짜잖아. 그러면 뭐 강원도에는 어느 지역에는 그게 맛집이더라. 어디가 뭐 사진 찍기 좋은 장소다. 그런 정보가 있잖아. 그게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그건 알려진 거잖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이 이렇게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고요. 자, 메시지 흐름에 생성되는 축적을 바로 이제 지식. 정보가 쌓이고 자, 검증되면 결국에 그게 정보다. 그 지식이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이고 결합적이고 때론 보편적인 거고 특정한 영역에 적용하거나 활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으로 연계하는 역시 능동적 성격의 개념이 바로 지식이다. 그래서 사고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웠던 걸 정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금 자료, 정보, 지식을 언급했는데 이걸 다시 도식화 시킵니다. 첫 번째 사실, 팩트.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숫자나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이렇게 자료가 되는 거죠, 데이터. 자, 그리고 요거를 자, 평가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냐. OX는 그거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나름대로 이제 가공하고 자, 정리하면 그게 바로 정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정보가 역시 마찬가지 평가 검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자, 쌓이면 그게 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자, 어떻게 된다?
자, 이론화됩니다. 그 이론이 될 때 이론이 됐다는 건 하나의 우리가 뭐 수학적 이론도 있고 뭐 과학적 이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뭐 법칙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은 이 팩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면서 구조화되고 질서화되고 조직화되고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자료와 정보와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해볼 만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을 딱 들었을 때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 근데 재밌다 하면 어때요? 당연히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과목은 고득점 과목이다라고 해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날 강의를 듣고 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를 들어도 도저히 이 강의 자체가 뭐 강의가 이제 내용 자체가 정보사회론이 나한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면 능률이 올라갑니까? 능률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는 이런 방법도 좋아요. 즉 정보사회론은 나한테 맞지 않은 과목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그대로 포기하면 바락 넘지 못하면 떨어지니까 내가 가락 60점이잖아. 60점 정도만 내가 맞겠다. 그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정보사회론 뭐 80점, 90점, 100점의 목표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막 그렇게 공부하잖아.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반면에 이제 이런 건 있어야 되겠지. 자기가 뭐 국어에 좀 뭐 나름대로 이제 국어에 좀 흥미가 있다.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러면 초점을 맞춰서 90점 넘기고 그렇게 하는 전략도 있으니까 너무 공부하시면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 방법은 있어요.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그렇게 루틴적인 계속적인 주기적인 생활 방식을 가져오면 당연히 여러분들 1차 합격되고요. 최종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록이 나와 있죠. 기록은 최근에 이제 솔직히 기록이 물론 이제 문헌 정보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요번에 이 기록이 또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문헌 정보학을 제가 볼 때 전공하신 교수님들 또 문헌 정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번에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파트가 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정보사회론은 그 출제위원들이 뭐 사회학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다. 아니면 뭐 미디어학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니면 인공지능 쪽이다. 그런 쪽의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문제 경향이 달라지거든요. 내용 자체가 뭐 기존에 작년에 있었던 내용이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렇지 않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2020년대 초반에 2020년대 초반에 출제가 됐다가 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출제위원들이 또 들어오시면서 출제하는 거니까. 자, 기록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정보 자산으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록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밑줄 쳐주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손흥민이 두 골을 넣었다. 봉사활동을 하였다. 지난주 열났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기록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에 증거 없는 정보가 되니까 뭔가를 얘기하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뭐 병원을 갔는데 저번 주에 이제 열났다 그런 기록에 병원 갔었는데 그런 기록이 없으면 두 번째 왔을 때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시 진찰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불합리적인 부분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 자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예제를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순한 증거가 아닌 증거가 남는 정보가 바로 기록이다. 중요하죠.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되고요. 그리고 기록문 출판물도 구별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는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으로 나눠진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요. 자, 활용 가치의 분류에서는 기록은 법적
의무 이행이고요. 이제 업무 처리 증거로 사용되고 보존 기록은 우리가 뭐 아카이브라고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구적인 차원에서 보존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 기록 같은 기록물이죠. 그렇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실록 같은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기 밑으로 거기다 하나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자, 거기다가 요거 써드릴게요. 자, 요거 자, 거기다 따로 밑에 기록의 종류. 기록의 종류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왔는데 자, 필기라고 써 있습니다. 필기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렇게 현형 기록은 최신 자료로서 참조가 빈도가 높은 기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록이 뭐 여러분들 책으로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지금 수험 정보사이론 공부하는데 우리 주교재 이거잖아. 근데 이 주교재가 바로 현형 기록이야. 주교재가. 그리고 여기에 준현형 기록이라는 거는 중간에 그 참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정보사라는 걸 다 공부하는데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뭐 백과사전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바로 준현형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종류는 비현형 기록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죠. 이 기록은. 그래서 그런데 차후에 뭐 언젠가는 쓰일 수 있는 기록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현형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오래되어 거의 참조되지 않으나 연구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록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형 기록, 준현형 기록, 그 다음에 자 비현형 기록으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자, 두 번째 시간부터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수험생들과 함께 하니까 약간의 물론 이제 딱딱한 것도 있어요. 원래 첫 시간이 좀 딱딱한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다면 상당히 재밌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강의가 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교시에 또 봅시다.